윤창중 전 대변인에 관한 소식이 미국 워싱턴 DC 수사팀장의 인터뷰로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게 뭐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인터뷰한 사람이 조셉 오라고 네. 미국 경찰인 거죠? 미국 수사를 했던 분이죠. 경찰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76년도에 이민을 가서 예. 82년도부터 경찰 생활을 해서 몸을 담았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교포가 아니라 태어난 교포가 아니라 가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서 현직 경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도 잘하고요. 매번 우리가 현직 대통령들이 방미를 할 때마다 예. 30년 동안 그쪽에서 그 대통령 방미했을 때 경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외국의 국가원수가 왔는데 경호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실력 있는 경찰로서 일을 했었다는 건데 그분의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는 미국에서는 경찰들은 최소한 유죄로 봤는데 예. 이게 기소를 하려고 했었으나 저기서 말씀하시는 국제법 협상법이라는 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헌법과 일반 법이 있고 그 사이에 조약이 있다는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제 조약에 의해서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일단 조약상 외교관이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방침을 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도 변호사님, 지금 미국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거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걸 말하는 사실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요즘 이 성 관련 범죄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기소 의견으로 보통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훨씬 앞서가 있었어요.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이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특별수사대도 따로 있고 이렇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게 아닌가 이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셉 오 같은 사람은 이제 한국과의 이렇게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상당히 살다 간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워싱턴에 방문하면 맡기는 게 한국 경찰들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경호원들과 의사소통이나 한국 사람들과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에서도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계속 맡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우호적인 입장일 텐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예. 그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일정 부분 이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기소가 검찰은 못했느냐가 이제 윤창중 씨가 그 당시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찰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외교관 신분에 있는 윤창중 씨가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외교부로 넘겼다는 거예요. 처리를.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고 지금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자기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뭐라고 그 자기 SNS에 올렸냐면 예. 3년의 그 기간 있잖아요. 공소시효. 공소시효. 그게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 경찰이 자기한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본인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활동을 재개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미국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마치 본인이 죄가 없어서 미국 경찰이 연락을 안 한 것처럼 지금 자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경찰 실제 조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게 맞고 성추행이 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신분의 면책 특권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그냥 외교부에 협의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헌법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제협상법이라고 거예요. 아까 얘기를 예. 하더군요.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윤창중 씨 말처럼 윤창중 씨가 전혀 성추행에 죄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끝난 게 아닌 거죠. 지금 미국 경찰은 성추행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것이 기소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사실 자체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예. 윤창중 씨는 성추행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관의 신분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끝난 시점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그 경찰분의 얘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결이 한 1년 정도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재판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재판에 들어갔더라면. 예. 근데 이제 1년 정도 형이면 중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외교관 특권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까지 그때 당시 이제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편도 비행기 끊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런 정도의 그 범죄인데 그걸 막 뭐 범죄인 인도 협약까지 그걸 해가면서 미국에 불러들여서 가뜩이나 면책권 있는 사람을 그렇게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미국 검찰의 입장일 것으로 외교 보여요. 문제로까지 외교 갈수 문제가 있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소를 안 한 것뿐이지 당시에 유명했던 영어 표현 있죠. 윤창중 씨는 이제 허리 부분을 툭 쳤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 경찰은 브리핑을 하면서 분명히 그랩 움켜쥐었다라는 거고 그쪽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네. 경범죄로 분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경범죄의 의미가 우리랑은 좀 다른데 우리 경범죄를 그냥 과태료로 뭐 네. 휴지벌했을 때 경범죄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경한 정도의 처벌을 받는 정도의 범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저 사람의 명예와 연관된 거잖아요. 지금 피해 여성? 아니 피해 여성이 아니라 저 윤창중 씨.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정치를 할 의도가 있거나 또 나중에 무슨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아주 약하게 1년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다른 활동을 하는데 성추행 혐의가 있냐 없냐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거나 만약에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제기했을 때 저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성추행 한 적이 없다. 깨끗하다. 명백하다. 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데 근데 미국 경찰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한 행동이 정말 성추행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조세포 팀장의 얘기에 따르면 재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완전히 공소시효가 끝나서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 법률용어로 치면 기소 중단이라고 하죠. 수사를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판만 안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안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금 조세포 팀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기소할 수 있다? 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이 만약에 조세포 팀장이 말이 맞다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못 들어가시죠 앞으로도. 가면 수사 받았을 가면 수사받는. 그러니까 미국에 안 간 이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고인이나 아니면 이제 피의자가 이제 뭐 출국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소환이 잘 안 되고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 기소 중지라고 하거든요. 기소 중지를 해놓고 또 발견이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경찰들은 수사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이렇게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나 법무부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검사들도 이제 선거로 뽑히기도 하고 또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워싱턴 DC의 검찰들은 이제 여러 나라 대사관도 있고 외교관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좀 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이 조사를 받다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지포 오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무부나 검찰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조사받다 갔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만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찰의 입장만 기소 의견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진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소 중지 정도로. 그러니까 윤창중 씨의 성추행 사건 좀 이제야 좀 전말이 조금 드러나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